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에 진짜 방금 올리셨네요. 4013님. 퀴즈를 못 들었는데요. 정답만 알아요. 답 약관이라고. 어떻게 하셨지? KBS 콩이나 이런 데 게시판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거를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약관인데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조항을 뜻하죠. 사실 회사가 고객 하나하나랑 어떤 계약을 할 때 맞춤식으로 다 계약서 일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표준화된 이 약관을 들이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법을 위반하는 건 없나, 가불관계에서 너무 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나,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고요. 최근에는 카드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 지적이 나왔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죠. 7410 쓰시는 분이 너무 깨알 같은 글씨,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될 약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102님, 알아서 잘 마련했겠지 하고 안 읽고 지나쳐버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나중에 뭐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어서요. 송대헌님이 그 약관 글씨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게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왜 라디오 광고에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정말 초스피드로 읽어주는 그 성우분들의 더빙. 또 법 규정이 그러니까요. 강판성님, KBS 콩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퀴즈 답 올리면 돼요? 지금 방송 중에 퀴즈는 정답이 약관인데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이 채널 켰는데 퀴즈는 처음이라서요 라고. 잘 올리셨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잘 오셨고요. 계속해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엽님은 늦은 출첵. 뭐 2부부터 출첵하셔도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증시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73.9포인트, 1.81% 내린 4015, 코스닥은 16포인트, 1.79% 떨어진 886.4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2%, 하이닉스는 4.6%, LG에너지솔루션은 3.9%. 최근에 우리 증시의 그 변동폭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또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는 날 많이 오르고 빠지는 날 많이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로봇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만 바이오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도 봐야죠. 1467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1467원. 70원대 넘어섰다가 구두 개입 이후에 145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환율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저희 KBS 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 보다가 옆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쇼폼에 이끌려서. 그런데 그 이른바 쇼츠, 릴스 뭐 플랫폼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만 거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쇼폼을 보는 시간 한 달에 49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YG 리테일 이쪽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 달에 49시간이나 숏폼을 본다? 상상이 안 되는데 한 번부터 빠지면 30분 금방 가지 않습니까? OTT보다 더 오래 본다고 하는데, 이게 또 영향력도 지대합니다. 이걸 또 기업들은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숏폼을 또 잘 이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최근에 숏폼력이라는 책을 쓴 숏만 연구소의 윤승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숏폼만 연구하십니까? 네, 저희는 숏폼만 연구한다고 해서 숏만 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숏만 연구소에서 만드신 그 쇼츠 중에 뭔가 또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력자인지 아닌지. 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숏폼이 얼마나 돼요? 뭐 단일 컨텐츠로 1,000만 뷰를 넘긴 적도 있고요. 1,000만이요? 네, 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100만 뷰를 뭐 만들어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1,000만 뷰를 찍은 그런 숏폼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스토리텔링형 연계형 컨텐츠였는데요. 예. 어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컨텐츠였는데 그 스토리가 재밌어서 그런지 1,000만 뷰가 터졌고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퍼져 나가면서 좀 그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외 유입이 돼야 1,000만 뷰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유명인이 나왔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만 좋았어요? 네, 스토리 위주로 나왔고요. 숏폼은 뭐 유명인이 나오지 않아도 또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1,000만 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은 1,000만 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약간 무성의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성의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요소가 별로 없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뷰가 잘 퍼져나가지 않았나, 글로벌 유저의 반응까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선미님이 숏폼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는 거네요라고. 49시간이라면. 야, 근데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보는 빠져 케이스가 있죠. 많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보통 한 하루에 70분 정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3시간 가량까지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요. 숏폼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확신의 근거는 사실 뭐 중국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숏폼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씩을 숏폼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3시간까지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도 꽤 긴 시간을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30여 분, 40분 가까이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라디오 이제 유튜브 치러 들어가서 네, 윤승진 대표 인터뷰 들으려고 하다가 옆에 떠 있는 숏폼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봐야지 네, 라고 했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네, 맞습니다. 늪에 빠져버리고. 네, 그게 중독 비즈니스라고 하죠. 저는 중독 비즈니스가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중국 분이세요. 얼마 전에 친정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의 하루를 관찰했는데 앉은 흔들 의자에서 5시간을 숏폼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5시간이면 영화 웬만한 거 2편 이상인데. 네, 그냥 스크롤을 계속 올리시면서 5시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보시는 걸 보고 예. 와, 이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면 저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약간 이런 상상도 되면서 저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왜 그 숏폼 볼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네, 막 이런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이게 중독 비즈니스라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으니 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고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자영업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네. 카카오톡 그 모바일 페이지 개편되면서 여러 네.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카톡도 넣은 게 숏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도 거의 첫 화면에다 그 숏폼 넣고 있고 그렇죠. 중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중독 비즈니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 뭐 릴스와 쇼츠를 넣으면서 사람들의 체육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2배 가량 1.5배에서 2배 가량 늘리는 걸 보고 사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도 안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왜냐면 우리가 넣지 않으면 이미 뭐 다른 플랫폼에 우리의 유저를 뺏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앞으로는 뭐 저는 쿠팡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쿠팡도 숏폼의 카테고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숏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거는 숏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좋은데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몇 분 몇십 분은 좋아요. 네. 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을 어느 플랫폼에서 중독시키게 만들 것인가의 싸움이 지금 플랫폼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콘텐츠도 이제 롱폼으로 주로 올라가는데 네, 사실 이제는 롱폼이 자신들의 숏폼과 경쟁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짧은 거에만 빠져드니까. 네, 이혜진 님이 저는 숏폼을 안 보는데 제 시간을 저희 아들이 2배로 보고 있네요.
7922 쓰시는 분은 쇼폼도 설명이 길거나 지루하면 넘기게 됩니다. 네. 쇼폼 중에서도 더 또 자극적인 걸 또 사람들은 원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숏폼이 이제 롱폼을 보게 만드는 입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롱폼을 만드시는 분들도 숏폼을 안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숏폼을 보다 보면 롱폼을 못 보게 되죠.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숏폼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처갓집이 중국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틱톡을 만든 게 중국 아닙니까? 틱톡이 네. 이제 중국 기업이고 그 바이트 댄스 뭐 이번에 뭐 매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국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틱톡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역시 그 가장 큰 배경은 쇼폼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숏폼이라는 걸 발명해냈죠. 그 발명. 플랫폼이.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먼저 그 숏폼 생태계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사실 UI UX를 숏폼 틱톡처럼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그 숏폼인 릴스도 세 번째 탭에 있던 게 첫 번째 탭으로 그러니까 앱을 키자마자 숏폼이 먼저 메인으로. 나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저는 유튜브도 키면은 일단 맞아요. 숏폼이 최상단에. 네, 최상단에 보이는 걸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은 뭐 틱톡이 먹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누가 1등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각자가 이 중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의 사례를 보면서 네, 점점 더 메인으로 앞 화면으로 최상단으로 맞습니다. 쇼폼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호기심으로 보다 빠져들기는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그 상품의 구매로까지 이어지는지 네, 아니면은 왜 입구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한 30초 1분짜리 영상을 보고 그럼 내가 20분 30분짜리 영상 보러 가야지 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커머스 분야에 있어서는요. 네. 중국 시장에서 숏폼과 연계된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없던 시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순식간에 매년 3배 이상씩 성장을 하면서 네. 만든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숏폼 커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도 거의 유사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들려오는 K-뷰티, K-푸드의 성공 사례가 대부분 틱톡이라든지 숏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숏폼 커머스의 구조는 단순히 영상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라기보다는 숏폼의 역할은 타겟 고객을 찾아가서 컨텐츠를 노출시키고요. 연계된 라이브 커머스로 연동을 시켜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 한 개가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숏폼 커머스 시장의 5%밖에 안 되지 않고요. 나머지 95%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형식과 연계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때 떴다가 지금 되게 주춤하게 된 그 시장을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주 무대가 옮겨가서 숏폼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인 저희가 목적형으로 구매하는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던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숏폼 플랫폼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매년 시장을 2배씩 성장시켜 오고 사람들을 구매를 할 때도 숏폼을 보고 구매하는 구조로 이제 연계 중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네, 딱 타겟팅된 사람들한테 이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상품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면 그 타겟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2021년에 MIT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숏폼 플랫폼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그 보는 숏폼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시청 습관에 의해서 컨텐츠가 보여지는 구조고 네. 이게 고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스팸이 아닌 정보로 느껴지게 되는 때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소비하는 습관이 생긴 거고 그렇게 추천되는 컨텐츠로 한번 만족을 한 소비자는요. 예전처럼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는 행위가 되게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보 탐색을 위해서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쇼폼의 추천으로 구매를 하는 이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매 패턴도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런 쇼폼 플랫폼 중심의 쇼폼 커머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른바 구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알고리즘의 신, 네, 메타, 뭐 바이트댄스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는 거고 네.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좋아할 만한 거, 네, 40대 중반 남성이 좋아할 만한 거 또 이렇게 타겟팅을 또 해주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 데이터도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네, 쇼폼 짧은 시간 안에 소구를 해야 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면 네, 어쩔 수 없이 막 과장이 들어가고 네. 뭔가 충동 구매를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네네.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고 그걸로 하여금 충동 구매를 이끄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충동 구매가 뭐 그렇게 나쁜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충동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구매를 한다기보다 내가 저게 있는데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혹은 사고 싶어서 또 구매를 하는 이런 충동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쇼폼 플랫폼은 이런 충동 구매를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로부터 검증되어 있고 나의 관심사에 딱 맞는 컨텐츠가 추천되다 보니까 이게 구매로 잘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를 상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네. 뭔가 앞에 있는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네. 나는 구매 버튼만 누르는 약간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형태가 사실 쇼폼에서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나중에 진짜 팔다리 다 얇아질 것 같은데. 김진우님이 두상이 전부 에어리언으로 변할 것 같다고. 분명히 뇌 건강엔 아주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또 중독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도 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쇼폼을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네. 기업들이 직접 하기도 하잖아요. 또 네. 의뢰를 하기도 하고. 네. 쇼폼을 만들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물론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 퀄리티가 다르니까. 사실 뭐 천차만별이죠. 네. 이제 영상을 찍는다는 게 뭐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혹은 내 스마트폰으로 혼자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쇼폼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뭔가 만들고자 하신다면 저는 사실 비용을 주고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보시라고. 네, 생각하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네. 또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100만 뷰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요. 네. 영상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단가가 굉장히 높죠. 영상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부르는 게 값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정가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들을 찾아갔을 때 성과가 잘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쇼폼이 기존의 영상과 전혀 다른 로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쇼폼은 광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쇼폼에 구분돼서 봐야 하는 이유는 쇼폼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사실 영상이 퍼져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광고 컨텐츠를 보면서 TBCF 같은 광고를 보면서 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쇼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광고색을 빼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쇼폼은 광고비로 그러니까 플랫폼 광고비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참여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들지 않아도 퍼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쇼폼에 뜨는 로직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굉장히 잘하는 뭐 TV CF처럼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이 로직을 모르면은 아무리 멋진 영상도 저희는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예쁘긴 한데 이게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왕왕 발생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숏폼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고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팀원분들에게 숏폼을 만들 때 네. 하루에 5개씩 찍어낸다. 그리고 찍어낸다. 네, 하루에 컨텐츠를 30분 안에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하면 30분 이내는 편집 시간만이 아니면 촬영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 요. 30분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숏폼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해야지, 지속 가능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든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세팅하고 그거를 찍어내는 식으로 만들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공들였는데 네. 조회수 500회 나오고 끝나면 네, 정말 힘 빠지죠. 그래서 일단은 네. 찍어낸다. 그러니까 물량 싸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던질수록 네, 뜰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물량 싸움도 있지만 뭔가 이게 크리에이티브함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떠한 뜨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공략했을 때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나만의 것 창조적인 것보다는 네, 패턴 유행하는 걸 읽어라. 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접근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크리에이티브함에 의존하는 거는 브랜드나 기업으로서는 사실 한계점이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을 경우 혹은 그 사람의 크리에이터성이 발휘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티브함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브랜드나 기업 혹은 자영업자분들이 숏폼을 만들 때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함보다는 뜨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패턴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뭐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약간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저희도 뭐 유명 크리에이터나 광고비를 쓰지 않고 수없이 많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돈을 받고서 이제 컨텐츠를 찍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예. 컨텐츠가 막 조회수가 500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 돈을 낸 입장에서도 그리고 만들어드린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에서 숏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네. 성공예감 제작진이 원하는 대로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다 담아주면 네, 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보통 요구가 많아질수록 네,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대신에 그냥 네. 패턴을 따라라. 요즘 유행하는 건 이거다. 요즘 유행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그거는 인간의 심리적인 거에 기반을 한 건데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숏폼은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보는지, 어느 순간에 넘기지 않고 머무는지, 이런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하우스, 그러니까 내부에서 숏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이 숏폼을 만드는 숏폼력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숏폼력이라는 책도 쓰고 책 놓고 가실 거죠? 네. 네, 좀 봐야겠습니다. 네. 김학연님이 숏폼 만든 지 석 달째인데 이제 겨우 10,000명 넘어서 곧 수익 창출 승인 네. 기다리는 중인데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숏폼이 돈이 됩니까? 숏폼이 돈이 되죠. 돼요. 얼마나요? 일단 롱폼의 시대에 비교해서는 네. 물론 그 애드센스 수익이라든지 조회수 수익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숏폼의 핵심은 커머스와의 연동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커머스를 연동시킨 어떻게 보면 최초의 컨텐츠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숏폼의 수익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 구매 수수료라든지 뭐 RS 형식으로 낼 때 진정한 돈이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이제 숏폼을 통해서 개화된다고 보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커머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요,
기존에는 광고비와 구독자와 팔로워 중심의 광고비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숏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 파는 것에 RS 수익 쉐어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시대로 넘어가는 걸 숏폼이 가속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은 의미 없고 네. 결국엔 그걸로 이제 커머스 물건 파는 걸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쇼폰 네. 볼수록. 근데 그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30초짜리 광고, 네. TV에선 15초로 또 짧아지고 네. 조금 더 화려한 문구, 또 배너 광고도 반짝반짝했듯이 네.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에서는 쇼폼 짧은 영상으로 또 이제 자극적으로 네. 도달을 해야 하니 네. 이렇게 또 이런 시대. 또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는 숏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숏폼을 보다 보면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아, 숏폼은 다 이런 거야. 뭐 노래하고 춤춰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숏폼은요. 장르가 아니라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숏폼이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감동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 숏폼이라는 압축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숏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보시다 보면요. 그러한 정보들 혹은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저한테 압축돼서 전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숏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이제 숏폼을 보는 데 익숙해지게 되고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약간 이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콘텐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제 쇼폼 볼 때마다 내가 여기 어떻게 빠져들었을까? 네. 왜 빠져들었을까? 이 분석.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먹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는 거 위주로 찍으면 될 테고, 네. 뭐 패션, 네. 뭐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은 그런만 해도 약간 좀 주목을 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뭐 경제 라디오를 만약에 쇼폼으로 만든다. 네. 아 이거 어렵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정하시네요. 아, 어렵다기보다는 당연히 카테고리별로 네. 이제 만드는 형식이 달라지죠. 예. 그런데 사실 그 원리는 조금 개념 원리처럼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앞으로 숏폼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숏폼이 왜 떴을까를 분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첫 1초의 후킹이죠. 그러니까 첫 1초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탈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를 뭐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자막적인 요소, 캡션의 요소 등등의 요소를 통해서 사로잡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완보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을 끝까지 보게 만들기 위해서 뭐 자막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편집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등등의 요소를 보시면 좋고 마지막은 댓글 유도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댓글을 쓰게 만드는지 참여를 유도하는지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획에 맞춰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내 컨텐츠를 다시 돌아본다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숏폼을 만들 때는 긴 롱폼을 잘라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숏폼을 자를 때도 그 인트로 부분에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막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혹은 길이를 어떻게 끝까지 보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끝까지 보게 만들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끝까지 보게 만들려면 가장 쉬운 방법 자극적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영상을 짧게 만들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예. 영상이 짧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끝까지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뭐 영상이 예를 들어서 짧으니까. 1초짜리 영상 만들면 다 끝까지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수록 혹은 외주에 맡길수록 영상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광고주가 이것도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저것도 멘트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외주 컨텐츠 제작을 맡겼는데 네. 8초짜리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맡긴 돈이 뭐 50만 원인데 지금 8초 만들려고 지금 맡긴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죠. 장난 나랑 지금 합니까? 뭐 이렇게 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상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 보통 숏폼은 지금 3분까지 가능하니까 막 2분 50초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2분 50초짜리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아이고, 거거든요. 요즘 그 네.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도 2분 30초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내가 공을 들일수록 네. 제가 무슨 4시간 동안 촬영을 했다고 치죠. 그럼 이거를 1분 안에 압축시켜야 되는데 아우 아까워. 빼기가 아깝죠. 그죠? 내가 촬영한 시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꽉꽉 채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영상이 성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숏폼은 짧을수록 그래서 이게 외주보다 인하우스 내부에서 스스로 만드는 게 맞고요. 이제 유저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뭔가 컨셉을 바꿔가면서 이제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유저의 반응에 따라 컨텐츠의 반응을 컨텐츠 만드는 걸 유저가 반응하는 도로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사, 스토리텔링도 들어가요? 들어가요? 물론이요. 해요? 당연합니다. 네. 사실 뭐 요새 숏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네, 요즘 무슨 드라마를 60초짜리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안에 기승전결은 다 들어가 있죠. 네, 자극적이고 네. 좀 어이없는 부분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사실 숏폼은 짧은 영상이 아니라 압축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저한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고 잘 전달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와 형식을 이 숏폼이라는 것에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AI 생성형 AI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숏폼도 요즘 AI 많이 또 활용하나요? 어때요? 네. 저희 뭐 유튜브 쇼츠 보면 그런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요즘 눈에 되고 많이 있죠. 띄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숏폼은 로직과 공식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게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숏폼의 영역에서는 AI와 사람의 경쟁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숏폼은 어느 정도 AI를 통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숏폼을 만들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를 짜는 측면이라든지 혹은 영상 자체를 뭔가 뭐 비오나 구글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나노바나나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생태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숏폼을 공부해야 되고 또 숏폼을 AI를 적극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우선은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자영업 트렌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본인들의 계정은 다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팔로워가 네. 300명밖에 안 된다. 아, 네. 해도 대부분-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한 300만 뷰가 나온 영상이 네. 계정을 처음 만들어서 첫 번째 올렸는데 탄생을 했어요. 300만 뷰가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숏폼은 참 무서운 게 이렇게 누구나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팔로워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네. 0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100만 뷰가 터질 수 있는 그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팔로워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드는 컨텐츠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해서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0부터 세팅되는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까지는 아니겠으나 네. KBS가 만든 30초짜리 쇼츠랑 네, 동태찌개 사장님이 만든 30초짜리 쇼츠랑 네.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한 개인과 이제 기업의 경쟁이 그 하나의 화면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격화되다 보니까 사실 매출의 단위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기업을 뛰어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낼 수 있는 매출의 단위가 1,000억을 넘어서 조 단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 규모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숏폼을 통해서 이제 꽃피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구독자, 팔로워 수랑은 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SNS의 로직을 버려야 되는 게 저희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 구독자는 우리 팔로워는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었죠. 그런데 숏폼은요, 그러니까 쇼츠, 릴스의 로직은요, 날 팔로워한 사람이 아니라 날 팔로워하지 않은 비팔로워 중에 나의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팔로워나 구독자에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얘기는 곧 맥락상에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KBS에 왔다. 그러면 오늘은 또 KBS에 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숏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KBS에 왔다는 얘기를 조금 바꿔서 오늘 또 KBS에 왔어요. 어제 KBS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사실 기존의 컨텐츠를 만들던 방향성과 방법을 바꿔야지만 숏폼에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숏폼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올린다라면 어제는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은 윤승진 대표를 만났어요. 이렇게 또 올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이 숏폼이라는 게 네. 자영업자분들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피곤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옛날에는 네. 그 전단지 광고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 다음에는 배민요기 배달앱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거 댓글 관리 SNS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이제는 그런 숏폼까지 내가 해야 돼. 네. 그럼 숏폼도 필수라고 보세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필수죠. 무조건 필수라고 봅니다. 할 일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 저는 할 일이 늘었다기보다 할 일을 줄어들인다고 줄었다고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숏폼을 도입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죠. 예. 그게 뭐 네이버 클립, 예.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당근 스토리, 카카오까지. 그러니까 사실 숏폼 하나를 만들면요, 다양한 플랫폼을 타겟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마다 다 다르게 만들었던 그 구조를 탈피해서 숏폼 하나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초짜리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네, 틱톡에도 올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를 보면 숏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흥미로운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숏폼의 노출 알고리즘의 인수에 지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숏폼을 올리면 여의도에서 숏폼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우와. 그렇게 숏폼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숏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금 글로벌 시장 중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숏폼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매장을 찾을 때 검색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숏폼을 보다가 찾고요. 또 숏폼을 보다가 찾은 거를 그냥 나중에 찾아가야지라고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찾아갑니다. 왜냐? 지역의 인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심지어는요, 숏폼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배달 주문이 가능한 거리에 숏폼이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생태계가 숏폼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요즘은 중국의 배달의 민족인 메이탄에서도요. 네, 숏폼과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앱에서 숏폼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보는 플랫폼들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요? 네, 그냥 숏폼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냥 돈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플랫폼에 와서 숏폼을 보세요라는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 오프라인 생태계가 되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오프라인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면 오프라인 한 켠에 숏폼을 전담하는 직원과 라이브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두집이 있다. 그럼 만두집을 숏폼 플랫폼 안에서 라이브로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비추냐면 이 비추는 행위가 이 사람이 킨 그 라이브 반경 1km 부근에 숏폼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입장에서는요,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반경 1km에서 숏폼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숏폼이 노출되니까 자, 우리가 라이브나 숏폼을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와이파이 환경 다 있고 그냥 라이브 켜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 키는 행위로 하여금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다 보니까 계속 켜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각 매장마다 이렇게 숏폼을 전담하는 직원 그리고 거기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박성춘님이 네. 저희 그 방송 요 시작할 초반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무슨 뜻인가 했던데 네. 그게 중국 얘기였네요. 틱톡을 보면 상금을 주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냥 켜놓고 있더라고요라고. 아, 네, 이게 맞습니다. 딱 이 얘기는. 근데 이게 틱톡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번뜩 제가 생각이 든 게 뭐잖아 이거 뭐 배민 요기요도 네. 앱에다가 네. 쇼폼 넣을 것 같고 네. 사장님들은 또 이거 켜놔야 될 것 같고 네. 주방에서 요리하시면서 주문 배달하시면서 네. 계속 라이브 같은 거 켜놓으실 것 같고 막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가요? 그게 틱톡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도요. 쇼츠를 보다 보면 중간에 라이브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가서 스크롤 올리다 보면요. 지금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혹은 동남아 쪽에는요. 이걸 라이브를 계속 켜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 경제적인 용어로 라이브 플러스 세상이라고 불러요. 라이브 플러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냥 내 모습을 라이브로 24시간 계속 켜두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트루먼 쇼처럼 누구를 관찰하듯이 라이브를 켜두는 생태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쇼폼 플랫폼 안에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이브 기능은 사실은 10년 전부터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쇼폼 플랫폼에 와서 쇼폼 플랫폼 안에서 그런 라이브 플러스 생태계가 펼쳐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 사실 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나 뭐 자영업자 분들은 노출을 시켜야 되죠. 근데 노출을 시키는데 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킬 이유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배달앱 네. 상단에 노출하려고 해도 그게 다 광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쇼폼은 배달 어떻게 보면 광고비가 아닌 컨텐츠 기반의 노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내 타겟 고객을 자연스럽게 찾아가기 때문에 안 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왜 보냐인 거죠. 유저가. 예를 들면 물론 예를 들면 피자집이라고 치죠. 예. 그러면 피자집에서 라이브를 켜두는 거를 왜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여기에는 사실 이 노출을 시키는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그 AI의 그 비밀이 있는데요. 이 AI가 날 볼만한 사람에게 타겟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피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네, 구글씨는 알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바이트 보니까 댄스는 알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라이브 플러스라는 세상도 쇼폼 안에서 펼쳐지는 거고 여기서 별풍선을 쏘기도 하고 각종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항상 또 시대가 많이 변하고 기술력도 변하고 플랫폼도 변하고 또 그 안에 맞춤식으로 콘텐츠, 네, 형식, 양상도 내용도 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고 왜냐면 네, 어느 순간 옆집 사장님이 주방에서 라이브를 켜고 계시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네. 들어가서 보면은 그걸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숏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숏폼력의 저자 숏만 연구소 윤승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문화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달 말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강우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헌혈하셨다고요? 지난주에 박대희 기자랑 경제대기록 네. 시간에 헌혈 네. 요즘에 이제 피 많이 모자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며칠 안 지나서 그 헌혈 버스가 보여가지고 오. 바로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스트릿 직원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예, 같이 좋은 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헌혈 관련해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111님이요. 네. 헌혈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분이 주셨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전혈, 전체 혈액을 헌혈하는 건 만 16세부터 만 69세까지만 네. 가능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60세부터 64세까지 그 사이에서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만 만 69세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일부만 뽑아내는 거 만 59세까지 요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또 만 17세부터 만 59세까지이고요. 네. 요것도 좀 아셔야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박재영 님이요. 헌혈된 혈액 중에 폐기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하셨는데요. 헌혈된 혈액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의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게 폐기가 됩니다. 이 과정은 혈액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요. 일단 그 혈액을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밀봉을 한 후 전문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소각을 하거나 멸균 후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염 위험이 있는 혈액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하죠. 헌혈 어렵게 그쵸. 하는 혈액을 또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문진 과정도 되게 꼼꼼하고 또 그 나중에 혈액 검사 결과가 되게 디테일하게 그걸 오더라고요. 알려주시나요? 네,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혈액하는 것도 헌혈하는 것도 꽤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9241님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던데 자격이나 조건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받고 계시는 분들, 노령연금으로 네. 수급하시는 분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병원비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나 네. 재복구비가 필요할 때 그 용도에 해당이 되는 걸 이제 증빙을 해서 서류를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게 연금 수령액의 네.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짧게 하나 해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960님이요. 네. 주택담보대출 이자 6.06%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5960님의 그 주거래 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리를 알아봤더니 가장 낮은 상품은 기본 4.97%, 가장 높은 상품은 6.56%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대 금리에 따라서 최종 금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고채 금리 비롯해서 네. 시중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또 연동이 돼서 변동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